안녕하십니까. 네, 주간 증시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운명의 9월 CPI라고 했습니다. 사실 증시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뭔 그렇게 복병이 많아지고 조금 올라가면 얻어맞고 올라가면 얻어맞고 그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음, 또 지난주에 또 미국 증시가 막판에 고용 지표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을 갖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월요일 날 휴장이고 이제 다시 이제 10월 한 셋째 주입니까? 둘째 주군요. 장을 시작할 건데 오늘 그 시간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나왔던 이슈 중에서 다리에 무슨 불이 났죠. 예, 뭐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시겠지만은 이게 2014년도입니까? 러시아가 다시 크림반도를 주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 영으로 가져갔었는데 그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예, 18km 정도라고 된다고 해요. 유럽에서는 가장 긴 다리라고 하는데 다리가 폭파한 건 아니고 여기 아시겠지만은 이제 화물차의 폭발이 나면서 이렇게 되는데 외신 보도만 봐가지고는 상판이 조금 망가졌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 당장 뭐 물류가 끊긴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하필이면 왜냐하면 러시아가 실제적으로 뭐 도네츠크라는 네 개 지역을 이제 합병을 승인한 이후에 상당히 좀 공격적인 또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진행되고 있고 물론 이 배우가 누군지는 뭐 사실 공식으로 발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슈 자체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불안감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부추기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냥 신경 쓰게 뭐 예전 연초보다는 많이는 안 봅니다만은 좀 체크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이고 또 장이 열리기 전에 일요일 날 토요일인가요? 중국의 서비스 PMI가 발표됐는데 이게 왜 갑자기 제가 보냐면 차이신 서비스 PM이라고 합니다. 차이신. 그래서 미국 이제 중국도 이 중국 관방국에서 발표하는 게 있고 차이신 저접 지표가 발표했는데 이는 서비스 발표입니다. 기준선이 50인데 9월 달에 49.3이 나왔어요. 50보다 밑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차이신 서비스 지수는 차이신이니까 조사 기관이 차이신입니다. 약간 중소기업 대상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업 지수가 좀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수하게 중국의 내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데 보면 이제 3, 4월 달에는 요때 조금 나빴었고요. 요때도 나빴어요. 6, 8월 달에 제법 회복이 됐었어요. 50 이상으로 회복이 됐었는데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10월 16일 날 시진핑의 세 번째 연임 제20차 중국 당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은 방역을 조금 강화하면서 뭐 물류가 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갑자기 주간 정시에서 하는 이유는 지금 중국의 어떤 내수 부양 정책이 절실하다. 그걸 한번 좀 이야기해 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인데 이거는 패드와치 자료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어, 지금 다시 8월 이게 언제적 자료냐면 제가 날짜가 있죠. 여기 10월 9일 오전 6시 20분 업데이트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3.0에서 미국이 3.25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확률이 이렇게 나오겠죠. 밴드가 3.75에서 4.0으로 81%입니다. 거의 일주일 전 56.5%보다 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고용 발표되고 움직인 것도 없잖아 있어요. 없잖아 있긴 왜냐하면 10월 9일이니까 고용 지표 발표되고 실업률 내려갔다는 것 때문에 한 56%에서 껑충 뛰어 있습니다. 확률이 뭐 높다고 무조건 75bp 올리는 건 아닌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11월 2일 날 75bp를 인상하는 것 자체가 시장이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법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타겟 레이트 프로버빌리티 포 뭐 11.2라고 적혀 있을 건데 11월 2일 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확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75까지는 시장이 저는 감내하고 장이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거 81% 올라갔다고 해서 뭐 막 긴장하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확률이 올라갔다는 팩터 내용은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지표죠. 뭐 제가 사로 보겠습니다만은 사실 월요일 날은 뭐 우리나라는 다행히 휴장입니다. 휴장이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밀린 거는 반영이 안 됐는데 지난 10월 3일처럼 다시 한번 달콤한 휴식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이제 연준위원장 연설들이 이번 주 내내 있어요. 내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제가 다시 보겠는데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예. 미국에 바로 미국의 이제 9월달 물가지수 발표됐죠. 한 8.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지금 후반부에
다시 보도록 하겠고 또 지난 9월 달에 미국이 75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올렸지 않습니까? 의사록이니까 뒷담화를 들어보는 겁니다. 뒷담화를 들어보는 건데 요것도 같이 이제 같은 날 발표가 되니까 뭐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좀 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중국의 물가 지표가 하나 있는데 중국은 뭐 사실 지금 미국 정도 안 되니까 중요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도 일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제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항상 올려드립니다만 좀 보게 되면요. 월요일 날은 한국, 일본, 대만이 휴장이고요. 또 미국은 이제 컨퍼런스 보드 고용 등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당 창건일 요새 북한 계속 뭐 미사일 쏘고 있죠. 탄도미사일. 어쨌든 간에 일정상으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찰스 에반스 시커 연원 총재 연설이 월요일 날 있는데 이분은 그래도 비둘기입니다. 이분은 비둘기세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화요일 날에도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좀 많이 있습니다. 쭉쭉 있습니다. 예, 블레이넌드 연준 의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놓고 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대부분이 연준 의원들이 지금 보면 패트릭 하커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약간 매의 성격이 좀 짙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진행되는데 이건 이틀 동안 세일하는 건데 아마 아마존 프라임 회원 대상이겠죠. 예전 같으면 이런 것 때문에 아마존 주가도 움직이고 뭐 소비주도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례적으로 1년에 두 번 하는 게 아마 흔치 않을걸요? 예, 그쵸.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타, 물론 이제 메타가 정말 AI가 VR을 정막한 메타 포로캐스트를 출시할지 일단 시장에서 메타 커넥트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기존의 VR 단독보다는 여기에 AR이 가미된 거를 한다고 합니다. 한번 또 물론 이제 지난주에 워낙 한국 증시에서 이런 관련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항상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막상 행사를 하고 나면 지난번 테슬라 AI 때문에 에이 그게 뭐야?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 의미 있는 시작을 한 것은 맞습니다. 주가 관점에서는 이 이벤트가 오히려 주가에 지금 당장 우리나라 관련 기업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AR 단독형에서 이제는 MR로 넘어가는 XR로 넘어가는 하나의 VR까지 가미된 어떤 이벤트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그 이벤트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수요일 날인데 미국의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간 예상치는 PPI가 조금 높게 전망을 하네요.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가 수요일 날 금리 결정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거의 제가 볼 때 50bp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원화를 조금 약세를 잡아줄 수 있는 효과는 조금 되지 않을까. 근데 워낙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50bp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요 인상으로 인해서 원화를 잡아내는 힘은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이제 뭐 이번까지는 그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갈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조금 뭐 우리 가계부채에 좀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대출 같은 경우가 그렇게 보는 거고 또 연준위원도 연설이 있습니다. 제가 주요 일정 같은 경우는 또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두니까 그 별도로 참조하시면 돼요. 지금 설명을 위해서 함께 하는 거고 목요일이 디데이입니다. 항상 목요일이 피곤하죠. 항상 목요일이 보면 변동성이 컸는데요. 근데 이거는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발표되겠죠. 반영될 겁니다. 미국 현지 시간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전체 연율 기준으로는 8.3%에서 8.1%로 조금 내려가기 전망을 합니다. 근데 이 8%면 여전히 높은 수치고요. 그러니까 8.3이나 8.1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MOM으로 보게 되면 0.1% 증가해서 0.2%로 증가한다 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이대로 나오면 이거는 잘 나온 게 아니고 저는 못 나왔다 봅니다. 그리고 건원 CPI도 보게 되면 오히려 전망 자체가 이는 이제 건원이니까 코어잖아요. 식료품하고 에너지 뺀 겁니다. 최근에 유가 오른 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도 유가는 지금 반영 안 됩니다. 9월 CPI니까. 최근에 다시 92달러 올라간 거 있잖아요. 요거 어디 갔냐? 요거 예. 요건 반영 안 됩니다. 바로 반영될 수가 없죠. 뭐 실시간 리얼타임도 아니고.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 갔어? 그리 보는데 어쨌든 고는 CPI도 이전 6.3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래서 약간 예상치가 뭐 MOM으로 보더라도 약간이기 때문에 현재 9월 CPI에 대한 시장 기대치는 우리가 말한 피크아웃의 데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할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바로 목요일 날 이제 FOMC 의사록인데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점도표 나왔지 않습니까? 점도표에서 우리가 4% 이야기 찍었잖아요. 그거 한번 또 숨은 이야기 좀 해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실업수당 신청권 이번 주 실업수당 신청권서는 아무래도 CPI에 묻힐 것 같군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 보입니다. 그래 보이고, 그다음 옵션 만기일이 있고, 그다음 연준연도 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미국이 요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의 근간이니까. 이게 물가를 자극한 이슈는 그거보다는 경제 침체와 관련되니까 미국 9월에 소매 판매는 조금 잘 나오면 좋은데 예상치는 그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월 0.3%에서 0.2%니까 그냥인 것 같습니다. 기타 뭐 지표는 상관이 없고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도 사실 뭐 중국도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걱정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중국은 보시면 물가 그래도 2.8%잖아요. 뭐 어떻게 통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중국 경제 성장률 아무리 못한다 그래도 4% 후반 5%니까 우리 요 정도면 저는 크게 영향이 크지 않다 봅니다. 나머지는 이제 블랙핑크나 방탄소년단 일정은 제가 좀 적어놨고요. 조금 시간이 초과됐는데 일정을 좀 살펴봤고 글쎄요 뭐 다음 주 정시야. 어쨌든 간에 제가 주말에도 좀 적어놨는데 고용으로 빠진 것은 조금 오버페이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언더슈팅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나스닥만 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고 우리 장을 예단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또 월요일 날 하루가 더 있고 다음 장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음 주 우리 장을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장이 지난주에 꾸준하게 오르다가 이제 금요일 날 조금 빠졌는데 이제 주간 기준을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다음 주 관점에서는 이런 겁니다. 기술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봉의 시가 680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봉의 시가 2190선 요거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잘 지켜주는지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뭐라고요? 코스닥, 코스피 둘 다 다음 주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주봉의 시가 코스피 2190, 코스닥 680 예. 요거 지지력 요것만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로는 알 수 없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새로 꼬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주간 증시에서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운명의 CPI라고 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워낙 지금 이제 민감하니까 한번 이 부분을 다시 짚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 내일 하루 잘 쉬시고 또 월요일 날이 달콤한 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누르세요. 감사합니다.